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전기 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꼭 보셨을 거예요. 바로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이게 전기랑 자기현상, 그 기본 원리 중 하나잖아요. 네, 아주 중요하죠.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저희한테 온 자료가 이걸 딱 짚고 있어요.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세기. 이걸 구하는 비오사바르 법칙 공식이 뭐냐? 이거죠. 아, 그 특정 공식을 묻는 질문이군요. 답이랑 같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 보면서 그 올바른 공식 형태 있잖아요. 델타 H는 4파이 R2분의 I 곱하기 델타 L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게 왜 맞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에 나온 핵심 질문이 이거예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옳게 나타낸 것은, 보기로는 아마 비슷하게 생긴 공식들이 좀 있겠죠. 네, 그렇죠. 헷갈리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정답이라고 하는 공식은 바로 델타 H는 4파이 R2분의 I 곱하기 델타 L 곱하기 사인 세타 이거고요.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 ATM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공식, 전기 자기학에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주 작은 도선 부분 있잖아요. 전류 I가 흐르는 아주 짧은 길이 델타 L. 이걸 전류 요소 I 델타 L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녀석이 어떤 지점에 자기장을 만들 때 그 미소 자기장의 색이 델타 H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아, 미소 자기장. 아주 작은 부분의 영향력이군요. 그렇죠. 여기서 R은 그 작은 도선 조각에서부터 우리가 자기장을 알고 싶은 지점까지의 거리고요. 세타, 이 세타가 좀 중요한데 전류 요소 방향, 델타 L 방향이랑 그 지점을 연결하는 선, 거리 R 방향 사이의 각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류색이 I, 그 전류가 흐르는 아주 작은 길이 델타 L, 거리 R, 그리고 방향각도 세타, 이 네 가지가 다 영향을 줘서 그 지점의 작은 자기장색이 델타 H를 결정한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게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씩 다른 공식들도 오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분모가 4파이 R이거나 아니면 사인 세타 대신에 코사인 세타가 들어간다거나.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 있죠. 이러면 정말 헷갈리기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익혀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물리 공식은 정말 그 항하나, 기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거나 틀린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이 식에서는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기장 세기가 거리의 제곱, R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그리고 전류 요소랑 지점을 잇는 선 사이 각도의 사인값,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는 점. 이 형태가 딱 물리적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 두 부분이 핵심이군요. R제곱이랑 사인 세타. 네, 만약 분모가 그냥 R이거나 각도항이 코사인 세타로 바뀌면 그건 전류가 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현상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공식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전기기능사 시험처럼 딱 맞는 공식을 골라야 할 때는 델타 H는 4파이 R 제곱분의 I 델타 L 사인 세타? 이 형태를 확실하게 기억해야겠네요. 이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 뭐랄까 너겟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아주 작은 전류 요소가 만드는 자기장을 나타내는 거고 나중에 진짜 도선 전체의 자기장을 구하려면 이런 작은 델타 H들을 다 더해야 해요. 그게 바로 적분이죠. 그 시작점이 되는 이 공식을 이해하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럼 왜 하필 R 제곱이고 또 왜 사인 세타인지 그 이유를 좀 더 파고들면 기억하기 좋겠네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그냥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자, 먼저 R제곱부터 볼까요? 자기장 세기 델타 H가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R제곱 관계라는 거죠. 네, R 제곱.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이나 별이 행성을 당기는 중력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전구에서 빛이 퍼져나갈 때 밝기 같은 거요. 어떤 중심점에서 3차원 공간으로 영향력이 퍼져나갈 때 흔히 보이는 형태거든요. 아, 역제곱 법칙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역제곱 법칙, 인버스 스퀘어 러라고 하죠.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세기는 4분의 1이 되고 3배 멀어지면 9분의 1이 되는.
자기장도 결국 전류라는 원인에서부터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이런 R제곱 형태를 따르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냥 R이 아니라 R제곱인 이유가 공간의 기하학적인 특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요. 훨씬 와닿는데요? 그렇죠. 영향력이 9의 표면적, 그러니까 4파이 R제곱에 비례하는 면적으로 퍼져나가니까 단위 면적당 세기는 R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원리죠. 아하, 그럼 분모에는 4파이도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 4파이 R2에 4파이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대칭성을 나타내는 거죠. 오, 그럼 이제 사인 세타는요? 이건 왜 들어가는 거죠? 자, 사인 세타 항은 자기장 세기가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보여줘요. 각도 세타에 따라서요. 사인 함수는 각도가 0도나 180도일 때는 값이 0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90도일 때 최대값 1이 되고요. 맞아요. 이걸 물리적으로 보면 아주 재밌는데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바로 옆, 그러니까 수직 방향, 세타는 90도에서 자기장 영향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반면에 전류 흐르는 방향이랑 나란한 앞뒤 방향, 세타는 0도 또는 180도일 때는 자기장이 아예 안 맹긴다는 뜻이고요. 0이니까. 와, 그럼 자기장은 전류 방향에 대해서 약간 옆으로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자기장은 전류 방향에 수직인 성분이 중요하게 작용해요. 이야,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그냥 자기장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세기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사인 세타가 있다는 건 자기장 자체가 방향성을 가진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코사인 세타였다면 완전히 반대가 됐겠네요. 전류 방향에서 제일 세고 옆에서는 0이고. 그렇죠. 전혀 다른 물리 현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헷갈리게 내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왜 R2이고 왜 사인 세타인지. 네, 이 두 가지가 비오-사바르 법칙의 핵심적인 형태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공식 델타 H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중요한 물리적 특징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R2가 있고 방향에 따라 세기가 달라지고 사인 세타, 이걸 다 담아낸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아, 그리고 단위 HTM도 잠깐 볼까요? 암페어 턴 퍼 미터. 네, 암페어 턴 퍼 미터. A는 전류 단위 암페어, T는 터근스, 그러니까 코일 같은 경우 감은 횟수예요. 그리고 M은 미터고요. 자기장 세기 H가 단위 길이당 기자력, 전류와 감은 횟수의 곱으로 정의되거든요. 이 단위에서도 자기장 세기가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엿볼 수 있죠. 아, 그냥 암페어 퍼 미터가 아니라 턴이 들어가는군요. 코일처럼 여러 번 감은 걸 고려한 거네요. 이것도 중요하겠어요. 네, 때로는 단위만 보고도 공식을 유추해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공식 시험 문제 푸는 거 말고 실제로 어디에 쓰이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그냥 책 속에만 있는 공식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전자석이나 모터, 변압기 같은 거 설계할 때요. 특정 위치에서 자기장이 얼마나 쓸지 계산해야 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반대로 원하지 않는 자기장 간섭을 줄여야 할 때도 있고요. 이때 이 비오-사바르 법칙을 기본으로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아, 실제 제품 설계에 쓰이는 거군요. 네, 특히 도설 모양이 좀 복잡할 때 이 법칙을 이용해서 자기장 분포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합격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실무에서도 전기 설비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냥 시험 점수 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전기 설비의 근본 원리를 배우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동기부여가 확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시험장에서 이 공식을 실수 없이 딱 기억해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I, 델타 L, 사인 세타, R2, 4파이. 뭐 하나 빠뜨리거나 위치를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공식을 그냥 글자 그대로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왜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의미를 붙여서요? 네. 자기장은 공간으로 퍼져나가니까 R2에 반비례하지 참.
아, 전류 방향 옆에서 제일 세니까 사인 세타가 분자에 있었지? 이런 식으로 각 항의 물리적인 의미를 딱 연결해서 기억하면 그냥 모양만 외웠을 때보다 훨씬 오래 가고 헷갈릴 위험도 줄어들어요. 오, 좋은 방법인데요. 실제로 제가 가르쳐 보면요. R이랑 R2 헷갈리거나 사인 세타 빼먹는 실수를 계속하던 분들도 이 물리적 의미를 딱 설명해 주면 훨씬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수가 줄더라고요. 의미를 부여해서 기억하기. 그냥 깜지 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겠네요. 네, 왜 R2인지, 왜 사인 세타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 비슷한 오답 봐도 안 헷갈리죠.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공식 델타 H는 I 델타 L 사인 세타 4파이 R2는 어디까지나 아주 작은 전류 요소, I 델타 L이 만드는 아주 작은 자기장, 델타 H라는 거. 네, 아까 미소자기장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건 뭐 긴 직선 도선이라든지 원형 코일이라든지 길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도선 전체가 만드는 자기장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그 작은 조각들이 만드는 델타 H를 다 더해야 하지 않을까요? 레고 조립하듯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그 다 더하는 과정이 바로 적분, 인테그레이션이에요. 이 델타 H들을 도선 전체 길이에 걸쳐서 쫙 다 더하는 거죠. 아, 적분. 예.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의 이 기본 공식은 실제 자기장 계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재료? 뭐랄까, 벽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빌딩 블록 같은 거네요. 맞아요. 이 기본 단위를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직선 도선이나 원형 코일, 솔레노이드 같은 다양한 모양의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도 계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가 최종 답이라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단추, 핵심 재료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복잡한 전자기 문제들도 결국은 다 이 기본 원리를 확장하고 적용해서 풀게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기자기학 공부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길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것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본 비오사바르 법칙 공식 델타 H는 4파이 R 제곱분의 I 델타 L 사인 세타 ATM. 중요한 건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이 자기장의 본질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이해하는 거였어요. 즉, 자기장은 움직이는 전하 I 델타 L 때문에 생기고 그 힘은 공간으로 퍼져나가면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진다. 그리고 전류 방향이 수직일 때 가장 강한 사인 세타 방향성을 가진다. 이게 이 공식이 말해주는 거죠. 이게 진짜 너겟이네요. 네, 아주 요약을 잘 해주셨네요. 그 본질을 이해하면 공식이 더 이상 그냥 기호 덩어리가 아니라 자연을 설명하는 언어처럼 느껴질 겁니다. 네, 오늘은 비오사바르 법칙의 특정 공식 델타 H는 4파이 R 제곱분의 I 델타 L 사인 세타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변수 하나하나 의미부터 시작해서 왜 하필 R제곱이랑 사인 세타인지, 단위는 뭐고 실제 어디 쓰이는지, 그리고 이게 더 큰 계산의 기초가 된다는 점까지요. 특히 전기 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좋은 팁도 얻어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건가요? 오늘 우리가 자기장 세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유를 뭐랄까 공간으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관점에서 봤잖아요. 네, 역제곱 법칙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역제곱 법칙이 비오사바르 법칙 말고도 다른 물리 현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만유인력이나 정전기력, 클롱 법칙, 심지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계까지요. 정말 그러네요. 다 일할투죠, 네요. 그렇죠. 왜 자연은 이렇게 서로 완전 다른 상호작용에서 비슷한 형태의 거리 의존성, 1R2조 형태를 보여주는 걸까요? 1R2조라는 형태가 우리 우주의 어떤 근본적인 구조나 아니면 힘이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서 뭔가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일할투조라는 형태 하나에 그런 깊은 질문이 숨어 있을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시험 공식을 넘어서 자연의 근본 원리를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늘 정말 좋은 통찰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 한번 마음에 품고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